네, 안녕하세요. 말씀 들으시고. 네. 한 장짜리 책에도 완성판 놓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네, 총칙은 뭘 공부하는 걸까요? 총칙은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뭐 하는 거? 등기 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 자, 그럼 여기 법률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뭐 만들어서 맛을 낸다는 이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료라는 것을 법률 용어로 법률 사실, 요리라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맛이라는 것은 뭐다? 효과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563조 매매에다 대입하게 되면 매매 있죠? 그 안에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뭘까? 그 안에 약정이 재료입니다. 청약, 승낙, 그게 재료고, 매매가 요리고, 효력이 생긴다, 달라가 효과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약정,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고? 재료. 매매가 뭐가 되고? 요리. 요건이 되고. 달라가 뭐다? 효과. 이해됐어요? 그래서 재료 중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다? 역시 의사표시라는 재료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법률 행위. 무슨 행위요? 법률 행위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과 별 볼 일 있는 법률형 권리 변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법률 행위 아닌 것 중에서 법률 행위에 가장 근접한 게 바로 뭐다? 짝퉁, 준 법률 행위. 무슨 행위? 준 법률 행위. 그 가장 대표가 최고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최고 들어간 데는 시험이 거리가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아닌 것 중에서 가장 대표가 뭐다? 최고. 그 최고 해가지고 뭐 지키면? 네? 최고에서 뭐 하면? 침묵이 지키면 효과가, 법률 권리 변동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예스다, 노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통틀어 얘기한 거고요. 그럼 이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거니까 첫 번째 법률 행위의 의의가 뭐다? 뭐가 들어가 있다? 별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 그죠? 법률의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별 하나짜리 되는 게 뭐다? 별 하나짜리가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한 장짜리, 이 한 장짜리는 어디서 프린트해야 돼요? 1교시.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가서 프린트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데 혹시 인강 듣는 분이 처음 듣는 어딘지 모를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시고. 네? 그럼 왼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단독행위 나오죠?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네? 그 다음에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그게 단독행위 종류죠. 그죠? 그다음 오른쪽에 증조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다. 그게 이쪽 얘기죠. 쌍방행위 계약 얘기죠. 그러면 계약은 15가지 전형 계약도 있지만은 비전형 계약도 있겠죠.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계약들은 뭐라 한다? 그럼 합의 해제는 여기 없네? 합의 해제 없죠?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 아니고 계약이죠? 근데 비전형 계약이죠? 그럼 합의 해제할 때 뭐가 떠올라? 손이 없다.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돈 돌릴 때 이자 붙여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다. 왜? 기출 지문에 자꾸 뜨니까. 근데 해제는 단독행위죠. 해제는 여기 있잖아요. 취해.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하나씩 나올 겁니다. 증여는 여기에.
증여는 거기 증조, 할배 제일 먼저 때렸대요. 증조. 증여는 뭐가 아니고 단독행위 아니고 계약이다.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을 가는 거죠. 요건.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성립요건, 오른쪽은 효력요건이 있죠. 네? 그래서 563조에서 세 가지 있습니다. 값을 판다, 산다, 달라, 달라가 있죠. 이 매매에 값을 있고 판다, 약정, 산다, 약정, 약정이 있고 달라, 달라 있잖아요. 그 값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당사자 있을 것. 판다, 약정, 산다, 약정은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 있을 것. 달라, 달라는 목적이죠. 그러면 당사자가 우측가시면 의사 능력, 무슨 능력 있고, 행위 능력 있고, 의사표시 고장 생긴 게 단통, 착상, 단독, 통정, 차고, 사기. 달라, 달라는 뭐 할 수 있다? 화가, 적타.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는 게 무슨 요건, 무슨 요건? 네. 그래서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뭐가 되고, 불성립이 되고요. 갖추면 뭐가 되고, 성립 후 효력 요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요건이요? 효력 요건 들어가서 1, 2, 3, 4 나오죠? 무효가 두 가지가 있죠. 1, 2. 유효도 두 가지죠.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그걸 원으로 표시한 것이 중앙의 이 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원 안에다 붙여가지고 계속 뭐 한다? 연습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원에다 붙여가지고 무슨 무효가 있고, 확정 무효도 있고, 불확정 무효도 있고, 확정 유효도 있다. 이 틀을 잘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틀 가지고 놀았던 것이 지난 시간에 뭐 갖고 놀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가지고 놀았던 게 뭐예요? 제목. 제목이 없으면 내용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용 외워보세요. 제목 없으면 다 날아갑니다.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제목이 뭘까? 제목, 이거 놀았던 거. 모르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요. X토지 팔기로 약정하고 X토지 돈 주기로 약속했는데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잘못 표시한 거. 그치, 그거 좀 놀았잖아, 이게. 글자를 보세요. O 표시 무효죠? 표시 잘못했죠? Y토지 계약서는 있죠? 근데 Y토지 매매는 여기죠? 어디? Y토지는 뭐다, 여기? Y토지 매매는 뭐다? 불성립, 합의가 없었죠? 예? 그럼 X토지는? 뭐 성립 끝이요? 성립한 다음에 퍼펙트 여기 아니야? X토지 매매는 계약서는 없어도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 그럼 질문할게요. X토지 계약이 퍼펙트 유효니까 을은 X토지 소유자이다. 맞을까 틀릴까? X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므로 X토지 소유자이다. 맞다 틀리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지 밑에 등기를 안 쳤잖아요. 뭐라 잘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급스러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 내용 백날 외워봐요. 맨날 외웠다 까먹다 외웠다 정신만 사납지. 엑스토지 매매는 유효한 얘기는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지 아직 뭘 하지 않았으므로 186조 등기를 안 쳤으니까 아직 무슨 자는 아니다. X토지 소유자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Y토지 등기를 쳤습니다. 무슨 토지요? 따라서 을은 Y토지 소유자이다. 왜요? 아니 계약이 없는데 등기 쳐봐야 그건 당연히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 아닐까?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둘 중 하나죠.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서 180년 등기 쳐봐야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죠. 그죠? 그럼 X토지 소유자는, Y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갑이죠. X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자꾸 이 파리가 자꾸 날아다니. 날씨가 더워졌다는 얘기네.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불일치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이 2번, 3번에 이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꾸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붙이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능능 있고 뭐 있어요? 능능 있고 뭐가 있다? 단통차사. 내가 가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대충 어디 위치만 알아도 답을 맞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야기예요. 화가적타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능착사가 무슨 사유고요? 이게 취소 사유잖아요. 이게 무슨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면 이게 확정 무효고 이건 출발이 뭐다? 불확정 유효죠? 출발이 2번과 출발 3번 다른 게 뭐예요? 뒷페이지. 뒷페이지 넘겨봐요. 출발이 뭐인 경우? 확정 무효. 2번은 시간이 지나도 무효. 근데 출발이 3번인 것들은 일정 기간 그냥 지나버리면 확정 유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확정 유효는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취소 안 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출발이 2번인 것들은 시간 지나도 뭐다? 무효. 12년 전 통정은 지금도 2번 무효죠. 12년 전 사기는 지금은 4번 돼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거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하게 되면, 문자로 하게 되면 무, 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고 이 번호로 하게 되면 23, 22, 33, 22, 22 청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먼저 인식을 하고 들어가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근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지금 모른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 아셨어요? 네. 기본 딱 틀을 잡으시는 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5표시 무효 원칙에서 Y 토지는 불성립이니까 여기 가서 차고 취소란 말씀 안 되겠네? 네. 취소는 적어도 성립은 돼야 되잖아. 네. X 토지는 퍼펙트 망한 거니까. 여기 가서 차고 취소란 말씀 안 되겠네. 그러니까 5표시 무효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 취소란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5표시 무효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 취소란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이 표틀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시켜드렸고요.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의사 표시라는 얘기죠. 무슨 표시요?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요 말 때문에 그냥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언어 습관을 할 때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서 말로 다 까먹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그러잖아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언어 쓸 때 항상 뭐야? 좋은 말을 써줘야 안 써줘야 돼? 이왕 말하는 거 좋은 뜻으로 이렇게 덕담해 주는 게 좋죠. 자꾸 찔러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의사표시 공부합니다. 의사표시 내용 4가지가 있죠. 무슨 착사? 자, 그러면 갑이 의사를 표시하는데 뭐 하는데? 의사와 표시를 불일치합니다. 뭐 한다고요? 불일치하는데 불일치를 알고 할까 모르고 할까? 응? 알고 합니다. 뭐 한다고? 그래서 이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4글자로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이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 한 거다? 이거 혼자 했다 이야기예요. 에? 뭐 했다고요? 이거 혼자 했다. 그래서 무슨 표시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시? 단독 허위 표시는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다. 그래서 가장 대표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진이 아닌 증여를 많이 댑니다. 무슨 증여요? 진이 아닌 증여.
줄 의사가 없는데 주겠다라고 진이 아닌 뭐 했다? 증여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기다 오케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효력을 결정할까요? 이걸 원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어디다 집어넣는다? 이걸 원에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네? 원칙은 뭐다? 유효다. 그런 얘기예요. 원칙은 뭐다? 유효. 자, 그런데 언제 무효가 될까요? 네? 무효가 됩니다. 언제 무효가 될까요? 네, 알 또는 알. 뭐라 한다? 자, 이거 여기서 쓸게요. 알았다. 뭐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효력만 일단 결정합니다. 뒤집은 말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몰랐다. 또한 뭐다?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순 한글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다시 또 한자로 갖다 들이댑니다. 알았다는 악이라는 말로 표현을 써주고, 네? 알 수 있다는 것은 유가실로 표현을 하고, 몰랐다는 선이라는 말을 써주고, 알 수 없다는 무가시라는 말을 써주죠. 이때 여기다가 원을 하나 딱 이렇게 표시해 놨게요. 자, 요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양다리 찢어졌습니다. 하나는 어디 걸치고? 아니, 여기 하나는 4번, 2번. 4번이요, 2번이요? 2번입니다. 여기서 딱 이걸 결정하셔야 돼. 멍 때리지 말고 생각하라는 얘기, 여기서는. 여긴 또는과 또한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또는 오와 둘 중 하나죠. 이거 걸리면 2번 무효죠. 네. 이거 안 걸려도 여기 걸리면 무효지.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었다면 이건 무효다. 이제 시험에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효인데 유효가 되려면 뭐만 가지고 안 되고 이거 and 여기까지 와야지 유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 무효 타고 들어갔다면 뭐 타고 들어갔다면 또 유효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유효 타고 들어가면 제3자가 뭐일 수도 있고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지.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앞 사람이 뭐라면? 오케이 라면, 유효면. 뒷사람도 오케이, 뭐라 할지라도. 이런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취득? 앞 사람이 보호받으면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여기 무효면 꽝이죠? 그럼 이쪽도 원래 뭐가 돼야 돼? 전부 다. 사실은 모두 꽝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도 꽝, 악이도 꽝이어야 되는데 조문에서 갑을 부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갑 부호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이는 뭐 해주고 부호를 해주고 누구는 꽝 시킨다? 악이만 꽝 시킨다. 아시겠어요? 이 그림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107조를 제가 이 원 안에다 집어드린 거예요. 이 원 안에다 계속 집어넣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그럼 이거 장난치겠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 무효다. 원칙은 유효지 무효가 아니잖아요. 또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 까면 못 가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아니잖아요. 뭐다? 무효죠. 그리고 무효 타고 들어가면 누구는 보호받고 선의만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여기다 제목 단계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 그러면 다 기억해. 10가지 중에서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절대적이에요. 한 글자 당사자끼리는 무치, 무무, 치치, 무무, 무죠.
건너간 제3자가 선이 악이 부어받는가 안 받는가 할 때는 네?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절무입니다. 이 열판 보고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 자꾸 드론 공부를 해야 돼. 땅바닥 기어다니는 공부하면 뭐야? 할 게 무진장 많아. 위에서 보면 어디 가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몇 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조문 얘기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진이가 뭐냐? 뭐다? 진이가 자, 진이는 표의자 생각을 얘기한다. 뭐라 한다? 표의자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사항이 아니다?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진짜 의도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뭐다? 표의자 뭐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강박당해서 증여했을 때 뭐 했을 때? 강박당해서 증여했다. 자, 근데 세월이 흘렀다. 12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그러면 12년이 경과하게 되면 저 계약은 어떻게 있을까요? 응? 이건 출발이 3번이잖아. 한 번도 안 건드렸으니까 계약은 몇 번 돼 있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됐죠. 그럼 못 돌려받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점에서 슬그머니 내가 이 당시 이거 진이 아닌 증여했다. 뭐 했다고? 강박당해서 증여하다 보니까 사실은 줄 의사가 없었다. 진이 뭐 했다? 아닌 증여를 했다. 그때 네가 알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진이 아닌 증여가 무효였으니까 지금도 뭐다? 확정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강박당한 증여는 출발이 뭐였었고요? 취소했다가 일정 기간 안 했으니까 확정 유효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소를 제기 못하니까 슬그머니 그 당시 진이 아닌 줄 의사가 없었다. 그걸 네가 알깠으니까 무효고 지금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네? 이때 진의 뜻이 뭐다? 진의 뜻이 네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표의자 뭐다? 그럼 그 당시 네가 최선이라 판단해서 뺏긴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이라 판단해서 그 당시 뭐 했으면 준다고 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진위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있으면? 그러면 이 진이 아닌 증여 이 조문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진의 뜻은 뭐가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뭐다? 표의자 뭐다? 생각. 그러니까 적극적 해석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 할 거야. 지나가서 분리하면 나 그 당시 진의가 없었다. 그러면 상대방 보호하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면 일단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94페이지 1번 제목이 무슨 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 가로 열고 무슨 표시? 비진위 표시 이꼬르 단독 허위 표시죠.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195페이지의 3번의 효과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책은 평면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원 그려가지고 뭐야? 진위 의사표시는 뭐다? 원칙이 1, 2, 3번 아니고 4번이죠. 숫자로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유효죠. 그럼 언제 알까면 어떻게 돼요? 1번, 3번 아니고 2번이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암호로. 아니 자꾸 책보다 거기다가 줄 긋어가면서 거기다 책에다 줄 긋으면 양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정립하란 말에 원 딱 그려놓고 모든 걸 다 원으로 치라는 얘기예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 1, 2, 3번 아니고 몇 번? 4번. 확정 유효죠. 상대방 알까면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 취소도 아니고 확정 무효다. 이렇게 자꾸 원을 치우면서 공부해야지 이게 절대 안 흔들립니다. 찬바람 불은 9월 달에 가서 비진입 표시가 원칙 유효 무효 그걸 모르고 있으면 헷갈리면 잘못 산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미안해요. 서로 조심하자고.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뭐다? 원칙 유효. 예외 알까면 무효죠. 그러면 효력이 있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에다가 그래서요.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해야지 유효가 되는구나. 그리고 무효 타고 들어가면 누구한테? 참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아기한테 대항할 수 있겠네. 근데 유효 타고 들어가면 오케이. 이 조문 분석 가지고 모의고사나 이제 분명히 동영할 때 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 조문이 철저하게 분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봐야 됩니다. 총칙은 무조건 효입니다. 효력 아시겠어요? 자, 그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비진입 표시의 진의의 뜻,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예? 바람, 희망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박당해서 증여했을 때 주로 뺏긴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최선 판단해서 준다고 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는 거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적용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2번의 요건에 타인체 명의 되어 있죠. 이 명의 되어 나오면요 딱 두 글자를 찾으면 돼. 양해. 양해 없죠. 대출했는데 양해가 없으면 진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진의가 있으면 쌓이는 사람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 네? 이 교주가 있어. 교주가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은행 거래하는데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주 밑에 있는 누구들 있어요? 네? 신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은행 가가지고 전부 다 뭐 받아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이 다 어디로 가요? 교주를 할게요. 학교 법인이라고 할게요. 무슨 법인? 직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학교 법인이 대출이 안 되니까 직원들 통해서 대출 받죠. 전부 다 돈이 일로 들어가. 에? 학교에서 대출 이자 내겠지. 그동안 대출 이자가 안 들어가지. 그럼 여기서 다 개인한테 달라고 그러죠. 이때 ABCD가 뭐라 그럴까? 이거 대출할 때 너 은행이 알 같지 않느냐? 아니 너희들이 다 알면서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출은 뭐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이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뭐 알까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무슨 단어가 없으면? 양해란 단어가 없으면 뭐가 있다? 진의가 있기 때문에 사인한 자가 다 돈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대출 나왔을 때 뭐가 없으면? 양해란 단어가 없으면 진의가 있는 거니까 명의 대여한 자는 사인했으니까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이제 통정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통정. 주로 사례 문제가 나오면 통정에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짜고 하는 거죠. 특히 부도 직전 재산 빼돌리는 거. 부도 직전 재산 빼돌립니다. 근데 빼돌리고 싶었을 때 채권자한테 미안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빼돌리는 거겠죠. 그러면 통정해서 소유권 넘겨주겠죠.
그럼 통정은 짰으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다? 무효입니다. 통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 그러면 시험에 통정은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원칙 무효. 그런 거 없지. 그냥 무조건 무효지. 통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지. 원칙,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통정은 당사자끼리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짰으니까. 그러니까 통정은 둘이 뭐 했으므로 서로 짜고서 매매해서 등기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 넘어갔을 때 이게 매매 계약이 무효잖아요. 원칙 예외가 없어. 여기는 허위 표시를 혼자 하니까 원칙 예외가 갈라지지만 통정은 무조건 뭐다? 그러면 이 등기가 꽝 등기죠.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야?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이 갑이 그러면 을한테 뭐 하겠어요? 나중에 등기 말소 청구 들어가겠지. 그 등기 말소는 소유권 물청에서 반환일까요? 방해 제거일까요? 맨 밑에 소유권에 거기 물권적 청구권 나와요. 종류가 반환 있고 방해 제거 있죠. 등기 지어달라는 얘기는 반환일까 방해 제거일까? 그 뭐가 아니고? 방해 제거. 반환은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지. 이게 구별돼야지 나중에 물청 문제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반환과 방해 제거가 구별이 안 되면 나중에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을이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통정 소유권 넘겨준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10가지 중에서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만 쓴다? 능능, 간통착사, 확가적, 타당성 여기서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다 무슨 급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정은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이제 먹고 튀겼지 이렇게. 병한테 매매해서 다시 등기 넘겨주겠죠. 먹고 튄 자는 여기 없죠. 그러면 이 무효 가지고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의 뭐예요? 제 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겠죠.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까? 뭐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럼 이제 해석상 이것만 가지고 놀 겁니다. 통정은 여기에서 주로 정답이 흐를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갑하고 병이 다툼이 있게 되면 병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갑하고 병이 싸움 붙으면 무조건 누구 편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선의는 첫 번째 추정된다는 게 유리할까? 추정 안 되는 게 유리한 걸까? 기억하세요. 추정되면 따라하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누가? 갑. 그러니까 무효 주장하는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선의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선의 유가실, 선의 무가실 다 보호된다는 거죠. 선의 과실 유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뭐만 있으면 돼요? 다음 선의의 병이 보호받으면 자 정의 악입니다. 보호받으면 못 받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케이 방패입니다. 또 바깥에서는 이 병한테 와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는 없죠. 근데 갑이 병 바깥에 와서 밤새도록 공시렁댑니다. 무효인데.
안에 있던 병이 열받으니까 창문 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지독한 놈, 그죠? 그래, 알았다. 무효 인정해 줄게. 그래, 무효야, 무효. 알아서 가져가. 무효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지만 안에서는 문을 뭐 할 수 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야. 뭐 하지 못한다? 선의 삼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바깥에서는 무효를 정할 수 없지만 선의의 병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무효 인정할 테니까 도로 가져가고 도로 갖고 와. 할 수 있겠죠? 네. 무조건 누구한테 유리해서 간다? 평행. 병. 기억하십니다. 네. 주로 통정 문제가 나오면 이 1, 2, 3, 4 어딘가 정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증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증여는 보통 누구한테 해요? 이제 부모가 주로 뭐야? 자식한테.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증여할까 안 할까? 잘 안 하죠. 자, 맛있는 소고기가 생겼습니다. 네? 부모는 그냥 자식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줍니다. 자식한테 소고기가 생겼습니다. 자식은 부모 갖다 줄까? 내가 먹을까? 밑에 줄까? 고민하지.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선명은 그런 거예요. 그걸 내리 사랑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증여하게 되면 혹시 증여세가 많이 붙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좀 덜 내는 게 뭐다? 매매. 매매로 기재하면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뭐 쳤다? 등기. 등기 쳤다는 얘기예요. 을등기. 그러면 이 증여를 포장해가지고 은닉행위. 무슨 행위? 매매는 가장행위. 그럼 증여는 의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증여계약은 유효.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정신 차려. 증여는 단독행위 아니라니까. 계약. 뭐 9월달 되면 다 인정되겠지. 증여 뜻은 있었죠? 근데 매매는 가짜지. 이건 결정할 수 있겠죠. 증여는 뭐고? 유효. 매매는 뭐다? 유효.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가 과연 유효 등기일까? 무효 등기일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증여에 초점을 맞추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 거고, 여기다 초점 맞추면 무효 등기가 되죠. 이거 타고 들어가면 병이 선의는 보호를 받고요. 네? 악의는 꽝이 되겠죠. 통정 무효 가지고 선의 삼적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 타고 들어가면 병이 모일 수도 있고 악이 있게 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거 오케이면 오케이 되잖아요. 어느 쪽이 판례가 될까요? 왼쪽.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그 판례는 여기 안에 일과예요. 이걸 갖다가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 쳤을 때, 네?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유효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는 무슨 등기? 제 3자는 뭐 묻지 않고 무조건 부어받습니다. 이게 오케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엄폐물 법칙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이걸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야.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묻어가는 걸 뭐라 한다? 승계취득을 뭐라 한다? 오케이. 근데 또 누가 학자가 또 집 멋부리려고 또 엄폐물의 법칙 또 이상한 말을 내비친 거예요. 자, 통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96페이지 보시면 196페이지 보시면은 3번의 효과의 니은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라면 뭐다? 헐핏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파는 의무를 지죠. 네. 부당이득 중요한 단어죠. 네. 부당이득은 어디서 쓴다? 확정 무효일 때 쓰는 용어가 부당이득이죠. 네.
아니 확정 무효면 달라는 효력이 없잖아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만약에 줬다면 여러분들 돌려달랄 거 아니에요.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가 뭐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어디서 쓰는 용어다? 2번일 때 쓰는 용어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취소도 2번 만들면 부당이득이지. 따당땅내 취소하면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돌려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받으셨다는 것은 결국 통정은 타당성 무효는 아니란 얘기죠. 통정 허위는 타당성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 한 적 있었죠. 103조 무효가 아닌 것, 강박, 강탈의 비명지르다. 기억나세요? 강박은 사기, 강박 여기서 놀 문제지 타당성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강탈할 때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허위는 여기 통정 여기서 놀 문제지 타당성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탈세는 뭐야? 탈은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비는 뭐예요? 비자금, 은닉, 소극적 은닉, 임치. 그 명신탁은 적법성 여기서 놀지 타당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박, 강탈할 때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타당성 무효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선의의 B번 있죠? 제3자 범위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도 역시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가 뭐이더라도 악이라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 전득자는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게 도대체 뭘까? 판례 태도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갑, 을, 병 있죠? 자, 병이 선이면 밑에 너무 붙었다. 해볼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 정까지 간 겁니다. 병이 뭐라면? 악이는 오케이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는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일 때. 정이 선일 수도 있죠. 그러면 갑하고 정이 만났으면, 그죠? 얘는 먹고 이미 한참 도망간 놈이고, 얘도 사사 알고 있었죠. 보호대상이 아니지. 근데 먹고 또 튄 거 아니에요, 얘도. 그 남아있는 건 갑하고 정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이 선이야. 갑은 여기 있고, 누구 보아야 될 것 같아? 누구 보아야 될 것 같아? 선의를 보아야 될까? 보호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죠. 왜 보아야 될까? 이놈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야. 왜 짜가지고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이거 최근 판례가 이거예요. 아셨어요? 이건 오케이는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가 있지. 근데 얘가 뭐일 때? 얘 또 선이면 얘가 죽으니까 또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때 얘하고 얘를 보라는 얘기야. 누구를 보아야 돼? 그래서 이 정은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선의로 보호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거기에다가 별표 한 5개 정도 그려놓으세요. 제3자가 뭐이더라도 병이 악이더라도 전득한 자가 뭐라면 이자 보호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최초의 갑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례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사례. 자, 보세요. 자, 똑같은 들어갑니다. 1 들어갈게요. 갑을 매매는 언제나 무효죠. 병이 선이라면 유역의 소유권 취득하겠죠? 다만 갑은들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부동산 가름한 돈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선의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4번이 바로 오케이, 오케이. 5번 병이 악이라면 유효하게 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겠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갑을세 앞선 갑수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네. 앞선 가등기는 가장 매매 후가 아니죠. 그럼 서3자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따 이제 문제 풀 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은닉행위와 무슨 매매? 가장 통으로 기억하세요. 리듬 타세요. 통으로 기억하세요. 뭐 숨기고? 아니 통째로 기억해버려. 뭐 때려도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에서 등기 쳤다. 제3자 전득자가 있겠지. 네.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니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이야기죠. 1. 가장 매매는 무효죠.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뭐하다? 유효. 네 번째, 수증자 을이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뭐 했다? 양도했을 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이게 뭐예요? 4번이 앞이 오케이. 오케이 얘기한 거죠. 다섯 번째, 증여자 갑은 수증자 을과 그로부터 전득한 병이 아파트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반환할 수고 반환 받을 수가 없겠죠. 등기가 뭐 한 거니까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뭐하고 뭐 얘기했어요 지금? 단독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얘기했습니다. 사례 문제든 기술형이든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무슨 표시는? 의사 표시는. 네, 잠시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